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맥 파악 유형들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유형이죠. 글의 순서 유형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요. 단계별로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문제는요, 36번, 37번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7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이 있고요. 그리고선 A, B, C가 나와져 있죠. 주어진 글 다음에 A, B, C의 순서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풀이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어진 글을 우선 해석해 줘야겠습니다. 자, 자세한 분석과 해석은 뒤쪽에서 진행할 거니까요. 간단하게 해석만 하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problems하고 나와져 있는 이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roblems often arise라고 되어져 있죠. 문제들이요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If an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to an ecosystem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만약에요 어떻게 됐을 때 exotic species 하면 외래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외래종이요 유입되어졌을 때죠. 어디로요? To an ecosystem. 생태계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게 주어진 글 우선 해석해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A, B, C의 첫 번째 문장들을 다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우선 A의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y had the edge라고 되어져 있죠. 회색 다람쥐가요. 우위를 점했다라고 합니다. Because it can adapt its diet라고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요. 그것의 먹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is able,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요. To eat green acorns라고 되어져 있죠. 그린이라 되어져 있는 거 초록색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덜 익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덜 익은 도토리를 먹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While the lad can only digest mature acorns라고 되어져 있죠. 자, 어떤 반면이에요? 하지만 the red, 붉은 다람쥐는요. 오직 익은 도토리만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A가 해석되면 되겠고요. B 갑시다. Britain's red and gray squirrels provide a clear exampl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영국의 붉은색 그리고 회색의 다람쥐들이요. 명확한 예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끊을 데가 없네요.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C도 갑시다. Grays can also live more densely. 자, 회색 다람쥐는요. 또한 더 어떻게 한대요? 밀집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And in buried habitats 어떻게 되어져 있대요? 다양한 서식지에서 또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So have survived more easily. 그래서 더 쉽게 생존해 왔다라고 합니다. When woodland has been destroyed. 산림이요 파괴되었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각각 해석해 봤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순서를 파악하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순서 찾을 때 힌트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힌트라고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명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접속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관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외에 당연히 문맥적인 부분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글이 있었고 A와 연결시킨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회색이 어쩌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회색이 누군지, 붉은색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앞에서 해석할 때는 붉은 다람쥐, 회색 다람쥐라고 해석했지만 그것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가 가장 먼저 나온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럼 어디 있습니까? B에서 이게 아주 명백한 예시라고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레드와 그레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아, 다람쥐들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the red, the gray 하면은 다람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였죠. 따라서 첫 번째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겠다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심지어 앞에 주어진 글이 뭐였습니까? 이 전체 글의 주제문이었거든요. 당연히 예시가 나왔을 때 그 예시 앞에가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B가 지금 주어진 글과 연결하기가 좋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회색 다람쥐들은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Grace하고 그냥 나와져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바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한 also 또한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 누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B로 연결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B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가 B 부분에서 우리 앞쪽에 example까지는 좀 해석을 해놨고요. 그 뒷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hen 하고 들어가고 있죠. When the gray arrived from America. 회색 다람쥐가요. 미국에서 왔을 때요. 끊어갈게요. 언제요? 1870년대요. Both squirrel species competed for the same food and habita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다람쥐 종은요. 동일한 먹이와 서식지를 놓고 어떻게 했대요? Competed, 경쟁했다라고 합니다. Which put the native red squirrel population under pressure. 이것이요. 토종 붉은 다람쥐 개체군을 압박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B 해석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나머지 순서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B 해석했고요. 그 B에서 연결되는 거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이미 A와 C 첫 문장 다 해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A의 첫 문장만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죠. 보시면은 지금 회색 다람쥐들이 우위를 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under pressure 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요? 레드가요. 그렇다니까 당연히 그레이가 우위를 점한다라는 건 연결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두 개가 문맥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C에서는 also 하고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C에서 also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봤더니 밀집해서 지내고요. 그 다음에 헤비타트, 서식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 먹이에 대한 얘기 해줬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지금 무슨 얘기까지? 서식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가 좀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누가 연결되겠다? A가 연결되는 게 올바르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다 나왔네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B, A 뒤에는 C가 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해주면 됩니다. 우리 B, A, C 나왔으니까요. 그거 매칭시키셔서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힌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내용의 문맥적 파악을 통해서도 찾아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생각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어떻게 문제풀이 하는지 잘 확인하셨죠? 자, 이제는 넘어가서 지문 분석 및 해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요. 어휘도 잘 모르고 해석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한다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 능력은 무조건 잘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 거고요. 자, 순서 우리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Problems often ari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problems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often은 빈도부사입니다. 자, 빈도부사 꼭 기억하셔야겠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보다는 뒤에 있습니다. arise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동사예요. 자, if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on exotic spec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앞에 on도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i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건데요. 누구까지 연결이 되셔야 됩니까? introduced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수동태니까요. 수동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동사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to부터 시작해서 ecosystem까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겁니까? introduce A to B 구조죠. 자, A를 B에 유입하다 또는 A를 B에 소개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A, B introduced to B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라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요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만약에 외래종이요 갑자기 유입되어졌을 때요. 어디예요? 생태계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B에서 나왔던 부분이네요. Britain's red and grey squirrel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provide 동사입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red랑
gray 모두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처리해서 동사 나온 거 복수 동사 나와져 있습니다. A clear example 여기는 목적어에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긴 뭐 끊을 땐 없겠네요.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붉은색 그리고 회색의 다람쥐들이요. 명확한 예시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en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 gray 여기 주어입니다. arrived 여기 동사가 되겠죠. From America 부사 in the 1870s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Both cars passe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mpet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부터 시작해서 habitat까지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compete for 하면 뭐뭐를 위해 경쟁하다라는 뜻인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쉼표 나와져 있고 which 나오고 있죠. 뭐예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자, 안에 좀 보시면요. which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무슨 역할 합니까? 주어 역할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선행사가 누구였어요? habitat, food 아닙니다. 앞의 내용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앞 내용을 모두 가리키고 있는 계속적 용법의 which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pus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e native less cruel population 여기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자, under pressure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억할 수 있는 거 있죠? put a under pressure이라고 하는 거는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자, 무슨 관용 표현이죠? A를 압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 표현이 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회색 다람쥐가요, 도착했을 때요, 왔을 때요, 어디로부터요? 미국으로부터요. 언제요? 1870년대예요. 두 다람쥐 종 모두요. 경쟁했다라고 합니다. 자, 뭘 위해서요? 같은 음식과 서식지를 위해서요. 끊어갈게요. 그리고 그것이요. Put the native less cruel populations로 되어져 있죠. 토종의 붉은 다람쥐 개체군을요. 어떻게 했대요? 압박했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The gray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a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a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have the at 하면 우위를 점하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because 접속사입니다. it이 주어가 되어 있고요. can adap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each die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앞과 뒤가 연결되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면 뭐 그리고 즉 정도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역접 관계가 된다면 반면에 하지만 요 정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시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뭐 보일 수 있어요? be able to 보이시죠? 이렇게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for instance는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green aco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y는 접속사예요. The la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dige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only는 이렇게 부사입니다. mature aco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회색 다람쥐는요, 우위를 점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먹이를요,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부연 나와져 있죠? 즉하고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요, 끊어갈게요. 그것은요, 뭐 했어요? 녹색의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녹색 뭡니까? 덜 익은 거죠. 그래서 덜 익은 도토리들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붉은 다람쥐들은 어땠죠? 오직 익은 도토리들만 소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Within the same area of forest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Gray squirrel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Can destroy 여기 동사가 되겠네요. The food supply 여기 목조가 되겠고요. 자, before 되어져 있죠? 여긴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Let's cross 여기 주어가 되겠고요. eve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have가 동사입니다. a bite 여기가 목조가 되면 되겠습니다. 숲의 같은 지역 내에서요. 끊어갈게요. 회색 다람쥐들은요,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에요? 붉은 다람쥐들이 심지어 한 입도 먹기도 전에요. 왜요? 아직 익지 않은 걸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Grac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n leave 여기가 동사가 되는데요. also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More densely 되어져 있죠. more도 부사고요. densely도 부사입니다. and 접속사입니다. In buried habitats 여기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So 접속사가 되면 되겠고요. 자, have survived 여기가 현재 완료 시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 누구겠어요? 앞에 있는 Grace가 해당이 되겠죠. 생략된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요. 자, more 부사, easily 부사입니다. when이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woodland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as been destroyed 여기는 동사가 되겠죠. 근데 현재 완료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회색 다람쥐들은요 또 어땠어요?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더 밀집해서요.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들에서요. 끊어갈게요. 그래서요. 회색 다람쥐들은요. 살아남은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More easily, 더 쉽게요. 언제요? When woodland has been destroyed. 산림이요. 파괴되었을 때요. 끊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가봅시다. As a result,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last squirrel,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as come close라 되어져 있네요. has co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뭡니까 이거? 현재 완료 시제요. come, came, come 변형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come은 pp 형태가 come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clos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 extinction 부사 처리 되시면 되겠죠. in England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관용 표현 나왔어요. 어떤 거? come close to something 이죠. 그래서 거의 something 하게 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요 또는 결과적으로요 붉은 다람쥐는요 어떻게 됐대요? 거의 멸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In England, 영국에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의 순서 네 번째 문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했었죠. 그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봤습니다. 거기서 잘 몰랐던 부분들, 막혔던 부분들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